앞으로 코비드-19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70세 이상의 고령자들, 의료진들, 요양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뚜렷한 위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이 최우선적으로 부여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공중보건당국은 새로운 백신에 너무 큰 희망을 걸지는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스웨덴 공중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된다면 누가 그 접종을 제일 먼저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세 그룹으로 구분지어집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 및 의료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총 260만 명입니다. 스웨덴 공중보건당국 국장인 유한 컬소는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과 심각한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신이 코로나 감염을 완전히 막을 것이라고는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적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신만으로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스웨덴이 현재 도입하여 실시하는 예방 수칙들을 앞으로도 계속 준수해 나가야 한다고 보건당국 국장은 말합니다. 그는 또한 예를 들어 앞으로 개발될 새로운 백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양의 백신을 주사해야 할지 등등을 아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떤 간단한 방법 하나만으로 질병을 한 번만에 근절시키는 백신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의 효과를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또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백신 투여만으로 괜찮은지 아니면 한두 번의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지 등등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여름쯤에 백신이 개발될 것이기에 내년 여름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유한 컬소는 말합니다. 그는 어떤 수칙들을 더 오랫동안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한 컬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어떤 생활 수칙 사항들도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면역력이 더 생기게 될 것이므로 아주 강력한 생활 수칙들을 하나씩 해제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코로나 백신에 사람들의 신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많은 물음표들이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노인들에게 나쁜 효과를 주는 백신은 간병인들과 또 더 많은 노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웨덴은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웨덴의 국립예방접종 담당 전문가인 리캬드 베리스트롬에 따르면 스웨덴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추가로 4개의 계약 체결을 거의 끝내고 있는 중이며 또 더 많은 다른 제약회사들과도 현재 구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내년 1분기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고 리캬드 베리스트롬 말합니다. 스웨덴 사회부 장관인 레나 할렌그렌에 의하면 스웨덴 예방접종 전략은 2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백신 공급 업체들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코로나 백신을 얻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필요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 단계라고 리아나 할렌그렌은 말합니다. 이 기사글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Under överskådlig framtid.
이 overschodelijk.framtid라는 표현의 의미는 평생보다는 짧지만 몇 년보다는 긴 어떤 그런 시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댓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미래, 그러니까 평생보다는 짧지만 몇 년보다는 긴 기간 동안에 라는 표현을 당신은 썼네요. 참 모호하고도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당국국장 유호한 당신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아주 어려운 생활 수칙들은 해제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진짜로 심각하게 이 모든 생활 수칙들이 얼마나 비싼지 그 가격들을 한번 생각하고 토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지는 우리의 일자리들, 경제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여러 형태의 건강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내 귀에는 당신이 제안한 예방접종 우선순위가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나는 여전히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느낌이 드네요. 모든 국가들이 아직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20명쯤으로 구성된 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말하겠죠. 아니요. 학교 아이들에게 먼저 예방접종을 하세요. 노인들, 의료진들, 위험군들 말고요. 라고 정면 공격을 할 것입니다.